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국군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국군의 날 관련돼서 그냥 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작에 짧게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예, 플래툰 네. 10월호가 현재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북으로도 있습니다. 이제 뭐 리디북스, 모아진, 더 매거진 등 주요 이매거진 플랫폼들에 대부분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서점 가기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 시대 이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 이 플래툰이 자꾸 쌓이면 이제 싫어하시는 가족분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북이라고 하는 건 북한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책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왜 네. 이북인지 참 불만입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뭐 내용도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10월호에는 이 모스크바에서 6월달에 했던 그 전승기념 퍼레이드에 나온 신형 장비들에 대한 분석 기사와 그 다음에 광복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광복군 복장과 장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실총 리포트로는 스위스의 K31 소총, 그 다음에 에어소프트는 이제 VFC의 글록 45와 SR16 뭐 등등의 기사가 나옵니다. 네, 국군의 날 하면은 여러분들 10월 1일이잖아요. 옛날에 노는 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군의 날이 제정된 거는 왜 10월 1일 날 제정됐나요?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38선을 국군이 38선 돌파한 그 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사단이.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백골 3사단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진격을 해가지고 그 날이 이제 10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평양 입성을 잘못 착각했습니다. 네,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또 1사단도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월 1일인데 사실은 그걸 원래는 이제 그 육군 창설일, 해군 창설일, 공군 창설일이 다 다르잖아요. 뭐 해병대 창설일도 사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국군의 날을 어디로 정할까 해서 좀 설왕설래가 초창기에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육군 기준을 잡으면 해군군이 반발할 거고 뭐 해군 기준을 잡으면 다른 군, 뭐 해병대는 뭐 빠지는 거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국군의 날 되면은 여러 행사들도 있었죠. 예전에는 뭐 퍼레이드 그죠. 했고 네.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요. 우리 비겐님도 아시죠? 왜 그 여의도에서 막 네, 실폭격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실폭격. 맞아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 그 70. 여의도에서? 그게 여의도가 비행장이 있다가 그쵸. 없어지고 거기가 공터였던 때 그 잠깐의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 폭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공원 자리가 실은 폭격 맞은 자리였다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 첫 직장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폭격 맞은 곳에 있었네요. 아니죠. 완전히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군의 날 행사를 여의도 광장에 그렇죠. 5.16 했습니다. 광장 그때는. 네. 거기에 새로 나온 전차나 이런 게 진열돼 있을 때 옆에 가서 봤는데 감히 사진 찍은 생각을 그때 할 사진 수도 찍었다 없었어요. 잡혀가요, 진짜 그때는. 무슨 일이 날까봐. 그때는. 그때 구경만 잡혀가요, 그냥 열심히 진짜. 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부터 밀떡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생각. 저도 그 여의도 그 군사 퍼레이드를 TV에서 본 게 K1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87년? 88년. 87년. 그때 88전차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88전차. 그때 K100, K1 그다음에 뭐 K2 소총 같은 거 나온 걸 보고 그때 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게 띵 하니 뭐가 왔어요. 예, 그때부터 뭔가 밀떡 얘기를 들어온 거 아닌가. 보통 이게 띵 하는 건 이제 걸그룹을 볼 때나 뭐 이럴 때 띵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소총이나 탱크나 전차 이런 네. 뭐 이런 걸 보고 띵. 자, 글러 하죠. 먹었죠 네. 그때. 그 예전이 더 볼만했던 게 그 막 그냥 실폭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공수부대 네. 그렇죠. 낙하도 공수부대가 뭐 낙하도 하고 태극기 그래서 달고. 네. 예. 사실 좀 보는 면에서 와 좀 그랬었어요. 어린 시절 뭐 저도 보면서 멋지다 이랬는데 또 뭐 어떤 그 국군의 날 관련해 가지고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하나씩 좀 사실 얘기를 꺼낼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네. 사실 저한테 그 국군의 날 할 때 가장 큰 충격은 그 강희석 씨가 아하. 난입한 사건이었죠. 예. 왜 그랬을까? 그게 정말 예, 말씀하시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본인의 주장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얼마든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되고 어디 가서 1인 시위를 해도 되고 언론이랑 인터뷰를 해도 되고 하다못해
유인물을 뿌려도 누가 뭐 저기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어렵게 아니, 준비한 거잖아요. 최소 옷은 입고 나오란 얘기예요. 옷은 최소한. 굉장히 왜 길게 옷도 하네요. 아니냐고. 얘기 안 하신다고 하더니.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게 수많은 사람들 행사를 망친 거라 저는 정말. 이제 그게 제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건 이제 10월 1일이 또 쉬는 날이었잖아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 여의도에 그 퍼레이드 구경 나갔던 네, 기억나면 이제 머리 위로 제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낙하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태극기 이렇게 밑에 매달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구호 같은 거 적힌 게 있었어요. 뭐 선진강국 뭐 구현 뭐 이렇게 해서 그 되게 멋있어서 아마 다들 띵 할 때 저도 거기서 띵 해갖고 이제 군복 입고 다니고 네, 전차 그림 모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직업 때문에 98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공개 얼마 전까지 5년마다 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 안 했으니 그거 빼고 다 취재를 했어요, 사실은. 특히 리허설 때. 그래가지고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뭐라 그럴까 군인이 홀대받는 느낌. 참 고생들 한다 싶은 네. 느낌 있잖아요, 진짜. 저 뒷전에 쳐져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국군의 날 특히 이제 뭐 군사 퍼레이드 이런 거 할 때 그 군 병력들의 갖은 고생, 그죠. 전차병이면 전차병, 포병이면 포병 네. 이 각 다 맞춰야 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인 것 같은 게 사실 그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비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실제로 봤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네. 군인이 딱 타니까 1등석 정말 아, 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땡큐 저는 포 그거 서비스 보고 하면서 딱. 여기는 왜 이런 신세계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미국에서는 군에 대한 예우가 전역 베테랑들 그다음에 현역 남다르다는 걸 정말 실제 그렇습니다. 느끼고 마트에 왔는데 가면은 퇴역장병 전용 자리가 따로 있어요, 주차장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은 6.25라는 걸 직접 겪고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을 가장 낮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죠. 좀 안 좋습니다. 국군의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이 별로 이렇게 명예롭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명예는 우리가 계속 의식을 갖다가 좀 바꾸어가면서 교육을 우리가 안 살릴 시키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뭐 꼭 교육을 한다고 저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와야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비계님 말씀대로 군을 또 군뿐만 아닙니다. 뭐 소방관 또 경찰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우대받는 그죠.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싶고요. 저 함장관 한번 얘기했죠. 식당에서 그 군인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밥값을 몰래 내고 나간 적도 있고. 멋있네요. 또 멋있다. 실제 네. 제가 아는 모 매니아님은 그걸 밥 먹듯이 하세요. 저는 이제 어쩌다 와. 가끔 진짜 하는데 그분은 매일 하세요. 야. 인제 어느 식당에는 군인 무료라고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도 사실은 요새 대단한 인터넷에 거죠. 많이 나오는 네, 거 대단한 거예요. 저도 간성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그 휴가 출발하거나 복귀할 때 항상 들리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오면 그 아저씨가 아이 새끼들이 진짜 꾸역꾸역 기어다녀 이러면서 야따 탕수육 우리 안 시켰는데 그럼 먹어 임마 이렇게 주고 하셔갖고 저는 좋아했는데 이제 강연하러 자주 이제 양구나 철원 같은데 가면 이게 그 물어봐요 실제로 그러냐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거 그러면 이제 또 그 맞다고 얘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PC방 가격이 주중에는 얼마, 주말에는 주말도 얼마인데 비싸지죠. 주말에 거의 2배는 비싼 거예요. 왜냐면 아유. 주말에 군인은 주중에 외두박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이 나오니까 그 가입을 하면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가입을 주중에밖에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아유 정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군인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존경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사소한 거. 예, 우리 또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의 우리나 우리의 자식이나 친구나 친척이 친척 조카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듯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PC방 주인 아저씨 2배는 좀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세요 진짜. 평일에 800원, 숙박비도 2배입니다. 평일에 800원, 1,800원 뭐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컴퓨터 맞아요.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아니 뭐정 그러면 평일에도 똑같이 하든가 민간인하고 군인 차별을 하지 말든가 정말. 평일에는 그렇게 했다간 손이 끊기죠. 애들 CMO 할인 10%도 없어진 거 아십니까? 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야 아니 왜 그래 정말. 참. 근데 뭐 아유. 이러한 것들이 또 자정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국군의 날 하면은 이제 군인 또 60만 우리 장병들의 어떻게 보면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우리가 군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국군의 날 하면 좀 저의 에피소드인데 네.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TV에서 이제 국군의 날 중계를 하잖아요. 그 당시도 어린 마음에 매니아인데 저기 아나운서가 잘 몰라. 아나운서도 모르고 헛발질하고 네. 벌써 그림은 지나갔는데 뭔 딴 얘기하고 앉았고 그리고 틀리는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아우 참 답답해서 저거 좀 내가 직접 하면 안 돼?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는 뭐 아나운서야 전문 그쪽의 전문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냥 리드하게 하고 육해공 전문가들 한 명씩 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카메라가 못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지상에 전차대를 잡고 있는데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공군 쪽 전문가는 그 소리 듣고 뭔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줘서 하면 되고 저는 국군의 날 기억나는 게 제가 현역이었을 때 과자 세트 같은 게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난 왜 먹을 것만 기억이 나지? 저는 원래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편지 왔던 거. 미국 편지. 예, 초등학교 애들한테 편지 왔던 거. 초등학교 남자 대학생 아니고 대학생? 여대생? 초중 이렇게까지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장부터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쓰기를 더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의문편지 썼습니다. 우리 때. 옛날에 썼죠. 옛날에 썼어요? 썼죠. 저도 네. 저도 기억나요. 저도 썼어요. 네. 저도 네. 썼는데 썼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답장도 참. 받아왔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답장 못 받아봤어요. 지금 그 김PD님 세대에서는 주로 받아본 것 그렇죠. 같고 좀 약간 늑수구리한 우리 세대는 주로 써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게 왜 답장을 안 주냐고요, 도대체. 왜 안 주냐고. 받아봤습니다. 전 못 받아봤습니다. 카투사라 안 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로 써서 오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카투사 때는 제가 미문 편지를 주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영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본토에서? 또 왜 그래? 막 갑자기 4글자 단어 막 쭉 써 있고 막. 네. 안 돼. 자 이렇게 국군의 날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네네. 있는데요. 국군의 날 하면은 우리 뭐 전차나 우리 그 군이 보유 운용하고 있는 육해공 장비들을 네, 맞습니다. 이제 퍼레이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궁금한 점이 그런 퍼레이드 장비들이 실제 운용하는 거냐 아니면 더미냐 네.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에이테킴스라고 처음 나왔던 게 실은 가짜였어요. 그건 더미죠. MLRS인데 뒤에 안에 들어있는 널판지로 막혀 널판지로 6개 구멍이 아니라 구멍 하나만인 것처럼 널판지를 딱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에이테킴스는 구별이 안 되게 외관상 MLRS하고 에이테킴스 발사관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해도 되는 오바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우리가 110발이 들어왔는데 추 더 도입했죠. 그렇죠. 추후에 그래서 한 이제 뭐 200발 그 가까이 버전이 되죠. 업된 거 더 도입했는데 이제 그 국군의 날에 이제 뭐 공개한 실제 거는. 들어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더미가 좀 98년에는 아마 실탄이 아직 안 들어왔을 때일 거예요. 그때 아마. 그래서 도입 예정인 걸. 98년이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도입 예정인 거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네. 스팅어를 그때 들고 다녔어요. 그 K532 그 궤도 차량 거기 위에 발사병이 스팅어를 달고 있는데 빨간색이에요. 발사기. 아하. 훈련용 더미. 그것도 더미네요. 예. 예. 되게 이제 그 화력 장비들 이제 좀 미사일 이런 쪽은 더미가 좀 많아요. 예. 솔직히 더미가 좀 많고 나머지 이제 기동 장비들 좀 기갑 차량들은 실제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좀 민감한 문제가 이집트였죠. 그 퍼레이드 하다가 맞다. 대통령이 죽은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었죠. 그렇죠. 평화협정 맺은 직후에 군부의 강경파 장교들이 이제 퍼레이드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사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망했고, 제가 가본 유적지 중에 그 여의도에 그 지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터미널 옆에서 공사하다가 나왔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만한 방이랑 소파랑 화장실 세면대 이게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저도. 네. 저도 그래서 그 미술관으로 지금 바꿔놨을 때 예전에 가봤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국군의 날 행사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과 대피용. VIP들이 대피하라고.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비밀 그거라 뭐 지적도나 이런 데서 전혀 안 나와서 공사할 때 갑자기 튀어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용도 네. 폐기된 다음에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네. 완전히 잊어버려. 그 신기하네. 이집트는 그럼 그때 쿠데타였네요. 일종의 쿠데타 시도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무바라크로 대표되는 군 주류에서 빨리 틀어막아가지고 강경파의 집권 시도가 무산이 됐죠. 진압이 됐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무바라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주구장창 해먹었죠. 아랍의 봄 때 이제 그렇죠. 20년, 네. 30년을 넘게 했구나. 거의. 나세르 대통령이었나요? 그때 사다트예요. 사다트. 예. 그때 그 뭐지 욤키프르 전쟁 때 거의 이스라엘을 멸망까지 밀어붙였던 거짓 그리고 나서 전까지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흥미로운 게 네. 국군의 날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퍼레이드가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 러시아. 사실 이 퍼레이드가 과연 그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좀 논외로 논란이 하고 그렇죠. 예. 일단 퍼레이드가 유명한 그런 나라들을 이제 꼽아볼까요? 한번 이제 글로벌하게. 북한, 북한, 러시아. 북한. 중국도 있죠. 중국 중국, 인민해방. 러시아. 아니야 다 합쳐도 인도를 못 따라올 거예요. 아 인도 못 따라간다 진짜. 인도는 네. 거의 뭐 오토바이에 14명 타고 뭐 이런 서커스를 거. 합니다. 네. 아니 인도는 발차기 하면서 하잖아요. 끝내주는 게 발차기. 인도는 마지막 그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부분만 해도 시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오. 엄청 오래 갑니다. 음, 그래서 하루 종일 해요 거의 퍼레이드를. 하루 종일. 뭐 축제로 받아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아 그거를 축제로 승화시켰구나. 아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좀 짜증나요. 서방권 국가 중에서는 뭐 우리도 예전엔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일본 자위대가 하잖아요. 거의 걔네는 근데 우리식 시가 하죠. 퍼레이드는 잘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가지까지 나오지는 않고 이제 그 화력 시범 때랄지 후지산 뭐 이럴 때 네네. 이제 쭉 와서 이제 사열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사열 퍼레이드를 좀 하는데. 관열식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또 한때는 그런 그 야지 말고 진짜 그 도로에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진들도 좀 많이 봤는데 우리처럼 역시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아 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칠레가 있습니다. 아, 그치. 칠레. 독일식. 칠레는 재밌는 게 19세기 후반 프러시아식 복장과 장비와 군가와 행진 대열 이런 걸 박제를 해놨어요.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본받아서 따라한 다음에 그걸 그냥 지금까지 거의 그 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고고학적으로 저기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전통.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장비도 그죠 거의 독일군처럼. 네. 정말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심지어 세세한 동작 구호 이런 것까지 다 독일식 그대로. 그죠 거위식 예. 걸음, 거위 그렇죠. 스텝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타임머신 탈 거 없이 프러시아의 그 퍼레이드가 어땠는지 보고 프로이센 퍼레이드가 어땠는지 보고 싶으면 칠레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국군의 날에 재밌네요.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요모조모 좀 네, 네. 알아봤는데요. 뭐 한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군의 날은 아니지만 자기들 뭐 미군의 뭐 퍼레이드를 뭐 한다 뭐 이런 썰도 있었는데 그 뭐 역시 이제 무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아무튼 뭐 국군의 날 뭐 퍼레이드는 분명 이제 그 거의 하나의 일부분일 겁니다. 국군의 날의 그 진정한 의미는 앞서 우리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날을 기리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또 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고마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런 퍼레이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군인들 다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다 쉬게 해서 그냥 휴가 내보내서 그날은 휴가 내서 그냥 집에 갔다 오라 그러고. 네. 제가 최전방에 있었는데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못 쉬어요. 뭐 그렇죠.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전방에 철수했을 때 그것까지 해서 같이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손해 그럼요. 본다는 네. 느낌 없이. 네. 맞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 국군의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였습니다. 자 정치 함께 경례 밀떡.